저한테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줬고 저를 이렇게 교육에만 매몰되지 않고 잘 개인적으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3D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인상이었던 그림이거든요. 사진이거든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고양이처럼 귀엽고 그러한 모습인데 실제 내면에는 이런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이런 강함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보면은 바닥에 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물기 같은 거는 인생의 어떠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련이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항상 이거를 PPT의 첫 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believe in yourself라고 다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사실 저밖에 없어요. 가족을 잘 건재시키고 가족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애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결국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저의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 빛남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살아가고자 하는 걸로 사실 이거 하나로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한 거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눠보면 지금 현재는 제가 40대 이제 43살이고요. 실제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오면서 지금 현재는 그 삼성 반도체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40대 때 인생에 있어서 40대 인생이 세상에서 요구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뭘까? 결국은 찾아보면은 달인이라는 키워드가 엄청 많이 나와요. 40대에는 내가 30대까지 하는 그 실험과 도전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찾아서 달인이 되는 시기구나 라고 세상에서 많이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라고 하면은 이제 3P 교육이라든지 그 외에 사실 이제 많은 교육 과정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 요새 세 가지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우선은 첫 번째 네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나침반이 없으니까 마치 망망대해 있는 그 안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바다고 저기를 봐도 바다고. 그래서 이런 인생의 나침반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뛰어나지도 않고 누구처럼 엄청난 이런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이 사실 저의 장점은 못 봐요. 저의 단점만 보고 남의 장점만 커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40대의 달인이 되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달인이야. 근데 저만 항상 바보같이 바닥에 있는 듯한 자존감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 내가 잘하는 거를 나는 잘하는 거는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고 못하는 거를 막 거기에 집중해서 못하는 걸 어떻게든지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내가 잘하는 거를 정말 잘하게 해놓고 나서 못하는 부분을 약간은 개선시키고 올리려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고수의 세계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들은 이제 일반 우리 같은 범인들은 내가 잘하는 것부터 잘하자 라는 그런 목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아마 이제 핑크 페인구인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다 똑같은 이 회색의 사람들 안에서 나만의 어떤 강점을 찾아가는 것들 이 세 가지를 내가 갖추면은 저희가 그 하나 독서나비에 모였는데 이 탈탈 라이프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거 찾았냐? 못 찾았어요.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목표를 하면서 첫 번째 기본이 인생의 정리예요. 근데 인생의 정리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인생의 정리를 하겠나? 그냥 집부터 정리했어요. 집이 내 인생이 밝고 아까 빛나는 미니순이라고 빛나는 미니 슝이에요. 슝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인생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집도 막 어두워. 한 10년 전 인테리어라서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지를 다 뜯어내서 도배를 하얗게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버릴 걸 엄청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의 정리의 시작은 청소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P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 앞에서 말씀드린 나침반,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내 인생의 방향이 뭘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회사에도 다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봐요. 죽은 철학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회사에도 철학이 있는데 제 개인에 대한 철학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결론적으로 뭐 성과 지향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속할 수 있는,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 아이가 왜 계속 뛰어오르면서 점프를 할까요? 그리고 그 점프를 함으로써 어떠한 점프만 해서 계속 실패를 하면은 그 아이가 즐거울까요? 지속력이 생길까요? 즉 내 일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세스나 도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툴을 좀 이용하는 부분들을 만다라트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제 업무라든지 일에 좀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분당에서 독서 모임을 한 1년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1년 정도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아까 그 선배님께서 독서 모임 한 그 여자들의 수다로 간다고 했는데 이 수다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얘기 조금만 중심을 놓치면 바로 이제 육아 얘기 나가고 바로 남편 얘기 나가고, 그래서 그 중심을 악역 역할을 많이 했지. 그랬더니 막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사실 많았고, 근데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책이라는 본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간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감사를 하죠. 많이들 얘기하는데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평? 혹시 선생님 아세요? 네, 당연이래요. 당연하다. 공기가 당연하고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당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들에 감사 얘기를 어떻게 써요? 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당연한 것들에다가 감사만 붙이니까 세상이 감사스러운 거예요. 오늘 새끼 밥을 먹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무사귀환해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집에 와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얘기를 이렇게 쓰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여유로움이 더 생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들을 앞으로 쭉 했는데 그럼 제가 정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인생이 요새 100세 시대인데 이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6가지 리스크가 있대요. 이게 없으면은 이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꿈과 목표 없이 오래 사는 거, 일 없이 100살까지 사는 거, 돈 없이 100살까지 사는 거, 건강 없이 100살까지 사는 거, 친구 없이 100살까지 사는 거, 배우자 없이 100살까지 사는 거. 배우자 없이 100살까지 사는 거. 이러면 인생 100세 시대에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제가 자료는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 나의 이러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유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100세 시대의 6대 리스크, 책만 저는 대부분 책 옆으로 읽어요. 책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못 찾고, 책은 책이요, 책은 소장이요. 근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저 벽너머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 타라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옆으로의 책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직 상승하는 책으로 가는 독서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교육에 사실 매몰돼서 굉장히 하다가 지금 올해는 건강에 에너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은 회사 일이 자꾸 몰입력이 떨어지고,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내 길은 이게 재밌는데 우리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고, 근데 그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그 두 가지는 해야 되고, 보면은 에너지 관리, 체력 관리. 그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에너지 바 그래프. 이게 빨갛게 되면은 철권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빨갛게 피가 달아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은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힐링은 자기가 자기 체력 관리, 에너지 관리, 에너지가 남아야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위해서 우선은 전 시작을 한 게 살부터 뺐어요. 살부터 빼서 그래프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내 믿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지금 한 3.5kg 정도가 저의 적정 체중이라서 그 정도 살을 좀 빼서 즐거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사실 여기 저 이걸 붙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선언을 했어요. 7월 15일 날 독서관도 열겠다. 근데 안 되었어요. 스스로 이거 사겠다라고 정말 안 되는데 이제 정말 안 될 때는 조력자를 찾아야죠. 조력자를 찾아서 마치 아주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탁월하신 친구를 만나서 딱 7월 15일이었는데 8월 15일 8월 15일에 이렇게 독서 모임을 개최를 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모임을 6년 반년 같이 해서 이제 경고신 얘기한 100개의 독서 모임 이상을 만들고 저는 100개의 공간을 내겠습니다. 공간을 사업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게요.